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8월 25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낮에 소개해드렸다시피 이 유시민 씨가 이재명을 그젯밤에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다 이렇게까지 이재명을 비판을 하고 또 하나 예언을 했죠. 곧 이재명 지지율이 3자를 찍을 것이다. 30%대로 추락을 할 것이다. 그 예언을 했는데 좌파에서 주로 지지율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여론조사 중에서 전화면접 조사는 갤럽 그리고 ARS 조사는 리얼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미 갤럽도 40%대에 떨어졌고 리얼미터도 40%대에 이제 턱걸이하는 그런 조사 결과를 내놨죠. 그러니 뭐 누구라도 예언할 수 있는 겁니다. 유시민 씨가 아니라 저라도 계속 이야기를 했죠. 30%대로 이제 떨어질 것이다. 근데 실제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유시민 씨는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리얼미터는 이미 그 떨어지는 그 특선에 딱 가 있고 갤럽도 그쪽으로 내려가고 있고 이미 다른 ARS 조사에서는 30%대로 떨어진 것이 4개가 나왔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발표된 것까지 4개가 나왔습니다. 일단 어제 에버리 리서치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죠. 거기 보면은 이재명 지지율은 38.7%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2개가 나란히 발표가 됐는데 이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를 받아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38.4%. 그리고 리서치 웰이 뉴델리 조사 의뢰로 한 것을 보면은 39.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어제까지 30%대로 떨어진 이재명 조사가 지지율 조사가 3개가 있었는데 38 아니면 39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30%대 후반을 기록을 했는데 조금 전에 발표된 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급기야 30%대 중반까지 떨어졌다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6.3%, 36.3%. 자, 36.3%인데 이게 떨어지는 추이를 보면은 곧 20%대로도 갈 수 있다. 자, 20% 만약에 가게 되면 이거 뭐 얼마 안 걸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추세라면은.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겠죠. 당장 좌파 안에서 가뜩이나 정청래가 경선에서 대표 경선에서 떨어지고 난 뒤에 두동강이 나 있는데 그 두동강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뿐더러 이재명 쪽에 있던 사람들, 특히 서울 쪽의 국회의원들이 막 이탈을 할 겁니다. 서울이 지금 부동산 때문에 지지율 엉망이죠. 자, 그러면은 이재명이 고립될 수가 있습니다. 고립된 상황에서 5개의 재판이 있죠. 5개의 재판이 있다면은, 판사들이 이재명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졌을 때,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죠. 30%대 지지율을 보인다는 것은 이미 국민의 3분의 2가 등을 돌렸다는 건데, 판사들이 나중에 역사에 남을 일을 가지고 자기들이 재판을 그대로 중단시킨 채 있으려고 하지가 않겠죠. 그럼 이재명 재판이 재개가 될 수 있고 선거법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재판 열면은 낙마합니다.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상태로 가면은 좌파 안에서 탄핵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재명 집권 초기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이 이재명의 지지율은 생명줄이다. 자, 근데 그 생명줄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이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36.3% 여론조사는 이 펜앤마이커가 여론조사 공정의 의뢰를 해서 내놓은 결과인데 이재명 국정운영 긍정평가 36.3%, 그 30%대 이제 중반에 처음 내려온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실시된 모든 여론조사, 이재명이 당선되고 나서 그때부터 실시된 모든 여론조사, 한 뭐 10개 이상 업체가 계속 발표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그 중에서 최저치입니다. 가장 낮은 지지율이 나왔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최고치입니다. 무려 60.9%. 60.9%가 이재명 잘못하고 있다. 그 대답을 하기 시작을 했고, 제일 중요한 건 여론조사를 볼 때 추세를 봐야 되는 거죠. 추세를 보면은 이게 얼마나 빨리 추락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전인 7월 27일 조사에서 딱 한 달 전 정도죠. 그때 이재명 지지율이 44.2%였는데 지금 펜앤마이크 여론조사 공정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여론조사도 추세가 거의 비슷합니다. 7월 27일에 44.2%였는데 지금 오늘 36.3%. 그러면 한 달 사이에 무려 8%포인트가 떨어졌다.
자, 그러면은 지금 36.3, 이 추세대로면은 한 달 후에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20%대까지 내려갈 수가 있죠. 반등을 하기도 가능합니다만은 이 정권 초반에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고 그 이유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뭐 실책이나 순간적인 실책이나 이것이 아니므로 반등보다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급속히 한 달 만에 떨어졌고 이것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일단 호남만 유일하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서 있는데 자, 이것도 과거하고 다릅니다. 일단 이 다른 지역을 보면은 그러니까 평균 36.3%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평균 이하를 기록한 곳이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 그리고 충청,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는 여기서 전부 다 이 36.3%보다 낮은 지지율을 기록을 했다. TK 같은 경우는 20%대로 벌써 떨어졌습니다. 29.2%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호남이 전라도만 유일하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는데 이것도 긍정평가가 52.6%, 부정평가가 44.3%나 나왔습니다. 전라도에서 이재명에게 85% 정도의 몰표를 안겨줘서 이재명이 전체 49%로 당선되는데 1등 공신이죠. 그리고 거기서 또 반도체 800조 몰빵을 한다고 하니까는 김민석 정청래 대결에서 물론 거기서 이제 일반 그 호남 주민들이 아니고 호남의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했지만은 거기서 김민석에게 25%포인트의 그 극차로 완성을 거두게 해서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줬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재명이 그런 몰빵을 했지만은 겨우 이재명 지지율이 52.6%다. 대선 때 받은 득표율이 85%인데 그러면 30% 이상이 날아가 버린 거죠. 자,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좌파가 두 동강이 나는 상황이고 호남이 이 좌파의 텃밭이고 그러니 당연히 그쪽에서 이탈하는 쪽이 많이 있을 거고 하나는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호남 몰빵, 800조 몰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뭐 미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도 왜 우리에게 반도체 투자를 안 하고 강주에 하느냐 이렇게 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군공항, 그 강주 군공항도 미군이 겸용하는 공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2030년에 완공하는 게. 근데 이재명은 경선 그러니까는 그 호남 투표 그때 전당대회 호남 투표를 시작되기 전날 약속을 다 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호남이 유일하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는데 겨우 52.6대 44.3이다. 이런 말씀이고 제가 설명드렸지만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오늘 발표된 거 보면은 전국적으로 이재명 지지율이 40.0% 턱걸이를 했는데 호남에서 16%포인트가 2주 만에 급 추락을 했습니다. 68.5가 52.3이 됐다. 그리고 어제 월요일 날 나온 리얼미터 조사는 이재명 지지율이 8.8%가 추락을 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21.2%가 추락을 했다. 자, 이건 어제 전해드렸죠. 근데 그런 추세가 지금 연달아 어제 오늘 여론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호남 민심이 이재명에게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 거의 뭐 확실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오늘 이 페넷마이크 여론조사 공정조사 보면은 정당 지지율도 뒤바뀌었습니다.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그렇게 뭐 장동혁 대표가 뭐 리더십이 없어서 기성 언론들이 그렇게 막 비판을 해도 이 유권자들은 정당 지지율에서 일종의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오차범위 아니지만은 국민의힘이 앞서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이 41.7%, 민주당이 38.8%. 자, 이제 오차범위 아니지만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지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지지율하고 같이 동반 추락을 하고 있죠. 그 안에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니까는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좌파에서 이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그 좌파에서 이탈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중도층이 완전히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의 골든크로스가 일어났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민심이 지금 민주당 정권의 엉망입니다.
국민의힘 지지가 44.9인데 민주당은 34.1%다. 자, 그리고 중요한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이 조사에서 무슨 조사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재명의 임기 말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종의 레임덕 현상인데, 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한다거나 어떤 뭐 그 권력기관들이 차례 이제 돌아선다거나 이런 것이 있고, 가장 상징적으로 나오는 것이 권력 임기 말에, 정권 임기 말에 나오는 것이 현역 대통령에게 탈당을 하라고 여당에서 요구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거의 다 그랬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보면은. 왜냐하면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 대통령을 계속 같이 하면은 그 정당 지지율만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임기 말 되면은 그 탈당을 하라, 여당 탈당을 하라. 그래서 그게 파문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재명은 이제 겨우 1년 2개월 됐는데 탈당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바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그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 하다가 이제 좌파로 넘어간 이석연이 TV 공개 토론에서 이재명이 탈당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권력 말에 놓을 것이, 그러니까 정권 말에 놓을 것이 정권 1년 만에, 1년 2개월 만에 나왔죠. 그래서 이것이 레임덕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쪽에서 발칵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과연 5%, 넘어와서 저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이거 심각합니다. 이재명 쪽에. 벌써 이재명이 탈당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비슷비슷하게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비슷비슷한 게 아니네. 오히려 찬성이 전국적으로 더 많습니다. 임기 말에 놓는 이재명 탈당 문제에 대해서 이석연이 이제 쏘아 올렸는데, 이 여론조사 공정에서 이석연이 했던 말, 이재명 탈당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거 여론조사 나온다는, 여론조사 항목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이거 레임덕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 여기 보면은 탈당에 찬성한다가 전국적으로 47.1%, 반대한다가 38.2%, 거의 10% 가까이 찬성한다가 많습니다. 이재명이 탈당해야 돼, 국민들이. 지금 이 1년 지났는데, 잘 모르겠다. 이 14.6%가 나왔는데, 자,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찬성이 17.3%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적은 것 같죠.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이 이제 집권한 지 1년 조금 지났는데, 우리 당에서 나가라. 민주당 지지자가. 그게 17.3%나 나온 겁니다.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가 몰려있는, 지지자들이 몰려있는 전라도 계속 민심이 이탈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전라도만 빼놓고 보면은 이재명 탈당하라가 40.9%가 나왔습니다. 탈당하면 안 돼가 51.6%로 10% 정도 많기는 하지만은 거의 큰 차이는 없죠. 호남에서, 전라도에서 이재명, 이제 1년 2개월 된 이재명에게 탈당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40.9%가 나왔다. 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호남 지지율, 이재명 호남 지지율 대폭락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제가 20%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제 기대에 섞인 전망이 아니고, 지금 급격히 무너지는 이재명 정권이 어떤 제동이 걸릴 만한 사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 안에서도 이게 바짝 긴장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회의를 요새 열 때마다 전략기획위원장,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은 이 전략을 짜기도 하지만은 현실을 이제 현재 상황을 점검을 하고 전략을 짜는 거죠. 김의원이 전략기획위원장인데 최고위원회 열 때마다 요즘 여론조사가 심각한 수준이 됐다, 이런 말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대응 방안을 내놓는데 대응 방안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지지율 만회가 사실상 불가능한 게, 이게 보통 역대 정권에서 이 초반에 지지율이 떨어질 때는 거의 보면은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대형 참사가, 사회적으로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인재 논란, 잘못 대비를 해서 그렇다,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는 대규모 인사가 있었을 때, 개각 같은 인사가 있었을 때 막 언론이 검증을 하면서
이거, 무슨 뭐 정책 인사다, 뭐, 이렇게 해서, 인사청문하는 과정에서 지지율 떨어지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거 잘 수습을 하면은 어느 정도 만회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정책 실패입니다. 정책 실패는 무슨 이야기냐?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얼핏 생각나는 것만 해도 세금 폭탄, 그리고 전월세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안 갖고 있는 사람이나 집을 사려는 사람이나 팔려는 사람이나 전부 다 불만이 팽배해진. 이거 어떻게 만회를 할 겁니까? 그리고 그래서 2030 세대하고 서울의 지지율은 이재명 지지율은 20%대까지 지금 추락을 했죠. 이거 만회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뛰고 있는 물가, 그리고 널뛰는 코스피.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안보 불안, 미국하고 안보 불안, 이런 문제들. 이것은 완전히 구조적인 문제죠. 이게 무슨 정책을 조금 바꾼다고 해서 만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좌파의 국정 운영 능력이 바닥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그냥 토로를 하고 있죠. 가령 삼선 중진 국회의원하고 문재인 때 장관까지 지냈다는 황희 국토교통부 소속이라고 하면서 청년 주택 문제를 말한다고 하면서 버스를 개조해서 거기서 살아라. 이런 것이 이제 황희 개인의 그런 일탈이 아니고 좌파 정권의 인식, 그러니까 국정 운영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지지율이 만회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특히 여기다가 좌파 유권자 이탈에 지금 가속도가 붙었고, 호남 50대 좌파 유권자, 이게 콘크리트 지지층이 세 개가 동시에 지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정권이 초단기에 상당히 자멸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위기까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빨리 정돈이 되고 정비가 되고 장동혁 체제가 힘이 실리게 되면은 전국의 대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